이번엔 다르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게 이번엔 다르다거든요. 느낌으로 접근하면 진짜 큰일 날 시장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팩트로 접근을 하시라. 올해 같은 시장은 5일하고 10일을 가지고 따져야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시장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아요. 상황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대응만 해도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쨌건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그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그 5일선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또 혹은 이렇게 11선. 11선이 네. 꺾이기 전까지는 데드 크로스 또 이렇게 각도가 좀 평평해지기 전까지는 한번 해보자. 네. 근데 거시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이 종목 장세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 장세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 거시적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일종의 한쪽에 편중된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이유도 시장 전체에 대한 생각들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행 시스템 붕괴 없다. 그런데 뭐 이제 그러니까 요새는 너무 정보가 많아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유튜브에서 막 미국 은행 시스템 붕괴 없다 막 이러는데 한국의 유튜버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오래된 사람이니까 시장에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2008년에 베어스턴스 때가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요? 2008년 3월에 처음에 문제를 일으킨 게 베어스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실리콘밸리 은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 막 구제금융 주고 막 이렇게 하고 JP 모건한테 인수해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덮어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뭐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6개월 뒤에 9월에 터진 거예요. 리먼 사태가. 그게 이제 막 골마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엔 다르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게 이번엔 다르다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였고 지금은 금리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투자 유가증권인 채권 값이 뚝 떨어지면서 이게 발생된 거라서 그때랑 다르다. 그런데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갖다 맞추지 말고 시장이라는 게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전하고 가는데 저기 이게 땅이 푹 파인 것 같은 이렇게 밤에 보였다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지 되는 거죠. 어저께 내가 여기 공사하는 거 봤어 하고 그냥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암만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니까 미국의 로컬 뱅크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특수 스몰 은행들이 계속해서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되면 어떤 문제냐면 이게 리먼 사태 때 같이 뭐 전체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장에 계속해서 노이즈가 공급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장이 뭘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자꾸 위축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투자합니까? 좋아지면 투자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시장이 움직였다면 그건 그냥 반등이에요. 근데 적어도 한 달 이상간은 짧은 랠리라는 말을 붙이는 시장의 변화가 있으려면 시장이 시그널을 우리한테 줘요. 그런 시그널을. 이번에 1월 달에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 시장을 공략하면서 1월에 한번 쫙 이렇게 올랐던 때도 1월 초에 정확하게 시그널을 줬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동평균선상의 상관관계 10일 이동평균선의 슬로프가 위로 치솟는 거 이런 것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지금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있으면서 지금 먼저 들어가서 보초 쓸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다. 다만 이제 그 투자 성향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쏠림 현상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거 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분 갖고 그거는 내가 이렇게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걸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시든가 그거 겁난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드 번호 0000 현금 이게 최고인 거는 아직도 맞아요. 지금도 예,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물론 미래가 이제 와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그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일단 벌지는 못해도 잃지는 않는 네. 환경 이걸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미래라는 거는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어느 해보다도 지금 많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거를 가지고 싸우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시장이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시그널은 팩트예요. 그럼 팩트를 가지고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하죠. 조금 늦더라도. 왜냐하면 그건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뭐 말씀하신 대로 이체전지 쪽이 이제 참 강하거든요. 이체전지 쪽이 강하다 보니까 뭐 들고 있으신 분들이 해피하지만 지켜보던 사람들이 슬슬 조정 받겠지 일반적인 거에 생각해서 근데 계속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조한 거예요. 또 일찍 판 분들이나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시하고 이러다가 지금이라도 갈까? 근데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게 다른 거 떨어진 거 팔아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게 자꾸 또 데자뷰가 그 카카오, 네. 삼성전자 팔아서 카카오 갔던 분들 이게 또 떠오른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카카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게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된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주가가 빠져서 힘든 것보다 배 아픈 걸 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면 쟤는 쉽게 얘기해서 에코프로 사서 더블 났대. 근데 난 뭐지? 이게 이제 배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을 볼 때 정확한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드릴 말씀 중에서 상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상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건데 난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매매 원칙은 무조건 지켜라. 그냥 오늘 오전에 샀는데 오후에 그런 현상, 매도 현상 시그널이 나오면 오후에라도 팔 각오로 한대면 난 배 아파서 못 참겠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렇지만 나머지는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그렇게 계속 가는 종목을 투자한다고 그 손가락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식 시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과거에 카카오나 삼성전자 때 그렇게 당했다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게 성향상 그렇게 당하신 분들은 또 그러실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많이 빠진 낙폭 과대를 지금부터 사모으세요. 이것도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소위 싸 보이는 주식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싸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만 원 거의 가까이 다 갔던 삼성전자를 지금 보면 싼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은 전 틀렸다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의 그 마켓 밸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장이 걔한테 주는 밸류예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의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지금 그 가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옛날 그 가격에 비해서 싸니까 지금 뭐 슬슬 사모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 투자가가 기관도 아니고 슬슬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물려서 돈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슬슬 사는 이런 거는 참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도 똑같은 시그널이 나오면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사보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6만 원 근처에서 슬슬 보초병 보내고 보초병은 죽어도 됩니까?
지금 한 푼이 아쉬운데 그렇죠. 다 물려갖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특히 올해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진짜 큰일 날 시장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팩트로 접근을 하시라. 그래서 그 팩트를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없는 누가 얘기해도 난 안 산다. 그거를 딱 정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정말 많이 올라간 주식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 뛰어내릴 준비나 각오가 돼 있는 이런 분들이면, 그러니까 실력 있는 경험 있는 분들이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고공에서도 혹시나 하고 붙잡고 있을 만한 분들이 자꾸 들어가는 게 걱정이 되는 거. 혹은 그게 싫다고 지금 싸 보이는 주식 떨어졌다고 미리 길목 지킨다고 들어가는 분들, 그것도 별로 좋은 그것도 방법. 별로 안 좋은 거다. 차라리 양쪽 자신이 없으면 그냥 현금으로. 예. 지금은 그게 네, 좋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도 좀 좋은 쪽으로 흐르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시장이 그 시그널을 주거든요. 그랬을 때 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지금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살만한 그게 안 보인다면 그냥 현금을 그냥 들고 가자. 그러니까 국공채 정도 일부 그것도 이제 일부죠. 전체를 주식처럼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잘 가는 거 같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되 그거는 각오나 기준이 있어야, 언제 내릴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매수 시그널을 완벽하게 줄 때까지 기다릴 것. 네. 그 매수 시그널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매수 시그널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시장이 이렇게 막 빠지다가 반등하고 다른 거예요. 추세적으로 추세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추세가 바뀌는데 보통 우리가 5일하고 20일을 가지고 많이 일반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주장은 뭐냐면 올해 같은 시장은 5일하고 10일을 가지고 따져야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시장의 그 텀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닥에 갔던 주가는 다 5일 2평보다 밑에 있죠. 일반적으로. 근데 5일을 뚫고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5일 뚫고 올라가니까 야, 이거 되는 거야 하고 보초병 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뭘 체크하냐면 10일 2평의 기울기. 10일 2평의 기울기가 이렇게 계속 방향이 밑을 향하고 있으면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플랫해지거나 위쪽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보초병을 보내도 된다. 그러면 주가가 10일을 뚫으면서 위로 가면서 그 10일, 5일 주가 이게 정배열상으로 나간다.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매수 시그널이 완성됐다 하면 보통 이 정도 되면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랠리도 일어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5일 2평만 한 번 탁 치는 거 있죠. 네.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은 파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를 땡긴단 말이에요. 파생 기준점 추종 지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6만 원에서 6만 3천 원에 삼성전자는 당분간 갇혔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매수 시그널 없이 그 안에서 이거는 뭐냐. 그냥 뭐 선수들이 치고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생을 거래할 때 기준점을 항상 삼성전자를 삼죠. 그래도 거의 안 틀려요. 네. 그 삼성전자가 얼마 가면 난 숏, 삼성전자가 얼마 가면 난 롱, 이렇게 정해지니까 그게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도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일단 이제 3월도 마무리가 돼가는 이 시점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아요.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말고 상황적으로. 희망적으로 뭐 4월부터 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희망이고, 우선 유동성이 상당히 제한되고 지금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가 39%예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임계점이 40%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간당간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매물이 쏟아져요. 매물이 쏟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연준도 이렇게 해놨으니 5월, 6월 가면서 계속 뭐 더 올리네, 덜 올리네, 뭐 다시 내릴 거네 이러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그에 따라서 또 변동성을 보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여전히 그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으시려면 시장을 예측하지 마세요. 시장을 예측하면 불안해요. 근데 요즘에 그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예상을 하고 이게 저 3배, 그러니까 이제 예상을 하고 지금 미국의 그 서학개미들이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게 테슬라의 5배, 그 퍼스트 네. 리퍼블릭 뱅크. 그러니까 제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측을 하면 자기 생각이 이제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건 이제 대부분 이제 올라갈 거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 계속 시장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 날도 왜 이것밖에 안 올라? 이게 불안해요. 떨어지면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측하지 마시라. 그냥 대응만 하시라. 올해 시장은 예측하는 시장이 아니고 올해 시장에 대해서 뭐 5월부터 오릅니다. 뭐 4월이 좋습니다. 이거 다 그런 사람이 왜 걸어 다녀요? 저도 40몇 년 동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누가 그렇게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다른 때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일반 투자가는 맞는 거냐? 먼저 가려고 예측한다는 게 뭐예요? 먼저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장은 예측하지 않고 대응만 해도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뭐 먼저, 그러니까 3년 전에는 BBIG 하루 늦게 사면 덜 먹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다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시장 상황을 시장이 뭔가를 보여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느냐가 더 중요하지. 근데 정작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대응을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왜냐하면 자기의 예측이 너무 확고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측이랑 틀려지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 그래서 그 대응책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딱 정리해 놓고 여러분이 대상으로 잡은 종목들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을 매일 그 장 끝난 다음에 한 번씩만이라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러더라도 안 속으려고 제가 최근에 한 건데 일반 투자가분들은 차트 보실 때 매물을 안 보시더라고요. 차트만 보세요. 그거 여러분 그 매물대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차트에. 그 매물을 보셔야 돼요. 그 매물을 보시면 느낌이 확 달라요. 여기서 이 매물대 때문에 고생 좀 하겠군. 근데 10일이 섰기 때문에 고생하다가 튄다. 그게 이제 보통 말하는 N자형인데 그렇죠. 그런 거를 느끼시려면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워낙 변수가 많은 23년이라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베스트 아닌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워낙 그 거시적으로는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있어 보이고 뭐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항상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게 나는 다르다. 나만은 살아남을 것 같고 나만은 돈 벌 것 같은 생각. 네. 예.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 인생의 각자의 인생에서는 주인공이 자기지만 주식시장은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당주님 말씀 한번 잘 되새겨 보시고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어떤 시나리오, 나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